제가 충격적인 것은 어쨌든 내가 죽으면 1억 받을 거야. 그 1억 원에서 연금 전환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활동이나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종신보험 하나쯤은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데요, 이 종신보험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분이라면 종신보험은 저축이나 투자 상품이 아니죠. 죽어야 나오는 상품이 기본적으로 종신 생명보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종신보험에 가입했는데 돈은 꼬박꼬박 빠져나가거나 이미 납입은 완료했는데 이 돈을 언제 받지? 나는 너무 건강해. 이 같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돈이 팍팍한 시절일수록 더욱 그렇죠. 그런데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10월 달부터 정부가 사망종신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의 그 사망보험금을 죽지 않아도 살았을 때 마치 연금처럼 찾아 쓸 수 있도록 하는 소위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본격적으로 개시된다고 합니다. 대체로 종신보험 한두 개쯤 가입했거나 많이 권유받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필요에 따라서 또는 관계에 따라서 가입하신 분들 많은데, 오늘 이 영상 통해서 팍팍한 노후생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조금 도움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연금부자 1타 강사 돈 걱정 없는 우리집 지원센터 이재문 팀장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종신보험은 본래 사망보험입니다. 내가 사망했을 때 남겨진 가족들의 생활을 지켜주기 위해서 가입하셨을 텐데요. 이 종신보험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은 원래 목적대로 사망 이후에 가족들한테 남겨주는 게 취지에 가장 맞긴 하죠. 그렇죠. 그런데 종신보험 사실 가입할 때 조금 찝찝한 분들 왠지 느낌적으로 왜냐? 내가 죽어야 해결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랬었는데 가장 해피한 것은 내가 죽지 않아도 살았을 때 이것을 사용할 수 있으면 더 해피한 거죠. 물론 뜻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있는데 그때는 종신보험 사망생명보험금의 기능을 하고 그 이후에 지금 애들도 다 컸어. 네. 그런데 내가 이 돈을 못 찾아 쓴다. 내가 죽어야 된다. 이것은 너무 슬픈 일. 그런 분들한테는 매우 좋겠다 생각은 듭니다. 아마 자꾸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니까 정부가 이런 고민도 했겠죠. 네. 현실이 팍팍하다라고 말씀하신 게 저도 맴도는데요. 저희가 다양한 연금 콘텐츠를 통해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까지 다양하게 다루지만 여전히 주변의 분들을 보면 경제적인 준비가 어렵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고요. 보험사에 연금을 가입하신 분들이야 원래 가입한 목적 자체가 연금이니까 나중에 연금을 받으시면 되는데, 종신보험은 말씀드린 대로 내가 죽어야 이제 보험금이 나오는 상품이다 보니까 그 사망보험금을 활용해서 미리 노후 자금을 당겨받는 게 최근에 논의가 많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궁금한 것은 제가 알기로 종신보험에 가입하신 분들도 그때까지 내어놓았던 돈을 중도 인출하거나 약간 대출 이 같은 제도를 통해서 현금화 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네. 굳이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유동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종신보험에도 기존에 그런 기능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종신보험을 가입해서 납입이 다 끝났거나 거의 임박한 분들이 이 보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그 웬만하면 놔두세요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편이긴 하거든요. 왜 그런가 봤더니 기존의 보험 상품들, 특히 보험료를 거의 다 낸 상품들을 건들면 결국에는 보험을 가입한 가입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서 가급적 건들지 마세요라고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검토가 되고 있는 것은 기존의 이제 계약자, 가입자의 손해를 좀 최소화하면서도 연금으로 받고 싶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리게 됐고요. 이 제도를 알기 전에 기존의 종신보험이 원래 갖고 있던 기능들을 좀 미리 알고 있다면 오늘 제도가 조금 더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종신보험 하면 보험업계에서 R종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네. 다른 질병 특약은 하나도 없이 오로지 주계약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순수 사망보험만 그렇습니다. 있다는. 순수 사망보험금만 나오는 이것을 네. R종신이라고 해서 주로 부자들도 많이 들고 하는데, 그렇지만 대체로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마찬가지 종신보험을 질병특약, 암특약, 여러 가지 각종 질병특약을 붙여서 네. 질병종신보험,
이렇게 가입하신 경우도 많거든요. 아마 이 방송 듣는 분들 가운데서도 많을 건데, 자, 그렇다면 지금 정부에서 종신생명보험금을 유동화한다 할 때 사망보험금만 있는 R종신을 뜻하는지, 제가 가입한 것처럼 네. 질병 특약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질병종신보험도 같이 포함되는지. 저도 오늘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 이 제도가 시행이 되려면 한 2달 정도 남다 보니까 아직 거기까지 구체적인 자료까지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런데 뒤에 소개를 더 드리겠지만 이 종신보험 유동화라는 것이 결국 사망보험금을 나눠서 받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질병이 들어가 있는 그 R종신이 아닌 나머지 상품들은 연금으로 받는 기능도 상당히 좀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먼저 오늘은 종신보험의 기존 활용 방안들도 있었잖아요. 예컨대 뭐 약관 대출도 있고 급할 때 네. 중도 인출도 있고, 자, 그것들도 함께 살펴보면서 아쉬웠던 점은 무엇이 있었나, 그 다음에 지금 정부가 10월 달부터 한다는 유동화는 어떻게 다른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종신보험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는 또 급할 때 쓰는 방법들은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도 인출이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긴 합니다. 내가 낸 보험료 중에서 적립된 돈의 일부를 빼서 쓰는 기능인데 당연히 그 빼서 쓰는 만큼 사망보험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무엇보다 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보험사에서 떼어가는 사업비, 그러니까 수수료가 꽤 높은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만 아쉬운 점은 중도 인출을 하려고 해도 내가 원하는 금액만큼 인출이 안 되는 게 또 문제가 있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연금 전환 기능이 종신보험에 많이 이제 탑재가 되어 있는데 종신보험의 연금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가입한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당일 변경해주는 기능이긴 한데 여기에 큰 단점이 있습니다. 종신보험도 연금 전환 그 기능이 좋다고 해서 가입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많습니다. 살았을 때는 연금으로 쓰고 만약의 경우에는 사망생명보험금으로 쓰고, 그래서 꺽 먹고 알 먹고. 그런데 이게 왜 단점이라는 거죠? 네, 연금 전환의 가장 큰 문제는 전환의 대상이 되는 금액, 연금으로 전환하는 금액이 앞으로 사망했을 때 받을 뭐 예컨대 1억이라고 하면 그 1억으로 연금으로 주는 재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지금까지 10년, 20년 열심히 내서 낸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실제로 어떤 돈이 재원이 되느냐라고 하면 내가 콜센터에 전화해서 이 보험을 지금 해지했을 때 얼마 정도가 나옵니까? 라고 하는 금액이 보통 낸 돈보다 작은 경우들이 많은데 이게 연금 재원이 되다 보니까 치명적인 단점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보통 저축이나 펀드는 일단 내 원금 플러스 알파잖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네. 근데 종신보험은 내가 낸 보험료가 소위 보장성 보험료로 빠지니까 네. 빠지고 남는 돈만 소위 적립된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낸 돈보다 적을 수도 있다. 어떤 시점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군요. 네. 통상적으로는 납입 기간이 길다 하더라도 내가 낸 돈보다 적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예. 우선 제가 충격적인 것은 어쨌든 내가 죽으면 1억 받을 거야. 그 1억 원에서 연금 전환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예, 네네. 그것은 아주 중요하군요. 예. 그렇다면 고객 입장에서는 연금 전환하기도 돈이 크지 않고 종신까지, 그러니까 언제일지 모르지만 사망할 때까지 계속 가지고 있자니 필요성이 떨어지고 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겠군요. 맞습니다.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이미 설명을 다 해주신 부분이긴 한데 저는 한편으로는 뭐 보험의 기능이 아쉽다 하더라도 상품을 세일즈하는 과정 자체에서 문제가 좀 많았다고 생각도 좀 드는데요. 주변에 가입을 할 때 보면 상품을 꼼꼼히 따져가지고 가입하는 분들도 물론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이 상품이 연금인지 종신인지도 모르고 가입한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가끔씩 저한테도 전화 오시는 분들 보면 종신보험을 연금에 가입했다. 네. 나중에 중도에 찾아 쓸 수 있는 마치 적금처럼 가입했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설계사분을 만나면 기존 상품이 별로니까 해지하고 새로운 더 좋은 걸 갈아타라 이러면서 자꾸 가입과 해지가 반복되는 아쉬움이 많다는 점에서 이번 종신보험 유동화 제도를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신보험 유동화 제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새로운 대안을 내놓았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우선. 네, 그렇습니다. 25년 3월에 발표했던 내용을 보면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소득으로 유동화해서 노후 생활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 이제 이런 취지로 나온 제도이고요. 8월 19일에 구체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 어떤 내용이었나? 먼저 올해 10월 달부터 제도가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약 2달 정도 남았고요. 5개의 생명보험사인 한화, 삼성, 교보, 신한, KB 이 5개 보험사를 대상으로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대상 조건이 좀 있습니다. 금리가 확정된 종신보험을 대상으로 하고요.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연금이 지급되는데 보험료 납입이 끝났어야 됐고요.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이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변액보험은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변액 종신보험 가입하신 분들도 많을 건데 많습니다. 어쨌든 변액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투자 성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다 그렇군요. 보니까 아마도 대상에선 제외를 한 것 같고요.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만 대상이 된다. 그렇습니다. 예. 또한 신청하는 시점에 보험에서 약관 대출을 받은 내용이 없어야 되고 제도의 취지가 생활비를 좀 지원받자라고 하는 만큼 사망보험금 금액이 너무 큰 건 제외가 되는데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대략 한 9억 원 이상은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신청할 수 있는 나이가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제일 처음에는 65세 이상으로 발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 발표에 소득 재산 요건 안 보겠다. 그리고 55세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다 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기존보단 10년 정도 당겨진 것이고요. 이 기준을 가지고 계약 내용을 살펴봤더니 작년 말 기준으로 한 76만 건 된답니다. 예. 그리고 가입액도 35조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실제 대상이 되는 분들은 꽤 많을 것 같습니다. 55세라면 상당히 이른 나이이기도 합니다. 요즘 연령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의 연금 전환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냐 하는 건데 어떻습니까? 기존의 연금 전환이 해약 환급금, 그러니까 해지했을 때 받는 돈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번의 방식은 사망보험금을 기초로 최대 90%까지 월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상품이 출시가 될 걸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연금 전환은 사망보험금이 아니라 네. 내가 냈던 보험료에서 보장성 보험료 공제하고 등등 해서 금리 확정으로 돈을 불릴 때 네. 그 결과가 나중에 내 원금보다 못 될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내가 불입한 돈을 기초로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유동화 제도는 불입한 돈이 아니라 사망보험금 자체를 유동화한다는 측면에서 예. 아주 큰 차이가 나긴 하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사망보험금의 100%가 아니라 네. 최대 90%라고 이야기했죠. 네. 자, 그렇다면 70%나 80% 정도라 해도 기존의 연금 전환 기능이 해약환급금, 보험료 기반의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하니까 사망보험금을 기준으로 하는 유동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금액이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정확한 그 연금 수령액은 보험 계약자가 신청을 하면 보험사에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유동화 비율, 기간, 금액까지 표를 또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보신 후에 결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제도가 시행이 되는데 아직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계약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분들에게 개별 통지를 해줄 예정이라고 하고요. 정식 상품이 출시가 된 이후에는 보험사에서 계약 당사자들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안내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제도의 취지나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막상 제도가 시행되면 따져봐야 할 것도 그때 가면 많이 생길 수 있겠죠. 많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가입자는 연금으로 당겨받거나 서비스형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고 이제 보도가 되었는데요. 연금으로 받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받을 수가 있고 연금의 형태로 지급이 되다 보니까 일시금으로 한 번에 지급은 안 된다고 합니다. 또 연금으로 받았을 때 얼마나 받습니까? 라고 할 때 기존에 내가 매월 내던 보험료의 100에서 200% 정도 수준으로 수령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내년 정도 출시가 된다라고 하는 서비스형의 경우는 요양시설이나 간병이나 건강관리 이런 다양한 상품의 연계에서 또 가입이 된다고 하니까 상품의 종류는 많아지지만 그래도 연금으로 받는, 돈으로 받는 걸 좀 선호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우선 복잡해 보이는데 일단 제도가 시행이 되어 봐야 네. 조금 구체적으로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어느 정도를 받을 수 있겠다, 짐작이라도 할 수 있게 안내해 주실 수는 있나요? 네, 사례가 나와 있어서 소개를 좀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30세에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20년 동안 매월 87,000원 정도를 납입한 분이 계시다고 해보겠습니다.
보험료 다 납입이 됐고요. 사망보험이 1억 원이다라고 계약을 했을 때 이분이 20년 동안 낸 보험료는 2,088만 원 정도를 당시 내신 거거든요. 예. 근데 이분이 55세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한 달에 14만 원씩 총 3,274만 원 정도를 받게 되고요. 좀 늦춰서 10년 늦게 65세에 시작하면 월 18만 원씩 4,370만 원 정도 받게 됩니다. 뭐 70세, 75세로 넘어갈수록 받는 수령 금액은 더 커지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낸 보험료보다는 많이 받네요. 맞습니다. 기존의 종신보험이 어쨌든 중간에 해약이나 인출을 하면 거의 무조건 손해를 보는 구조가 많았는데 유동화 같은 경우에는 연금으로 받으면서 실제 사망보험금이 내가 낸 보험료보다는 많이 받는 구조로 되어 있다. 자, 그 점은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여전히 30대에 불입한 보험료 대비 돈의 가치 측면에서 보면 따져봐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소비자에게 정말 유리할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도 동일한 고민이 좀 드는데요. 현재 보험 상품이나 구조에 비해서는 유리해지는 건 사실이고요. 일단 연금 전환 기능보다 수령액이 많다는 것만 봐도 많이 좋아졌구나라는 건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화폐 가치까지 따졌을 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중요한 분들은 당연히 받아서 쓰셔야 되겠지만 앞으로 언제 사망할지 모르는 미래를 위해서 고정된 사망보험금의 가치는 앞으로 계속 줄어들 거거든요. 이런 화폐 가치를 고려해서 미리 받아서 받은 돈을 재투자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해봤는데요. 어차피 나눠서 연금 수령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매월 적립식 투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재원이 생긴다.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새로 도입되는 종신보험의 유동화 제도가 기존의 종신보험의 연금 관련 예컨대 중도인출이나 연금 전환 이 같은 제도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아직 확정적으로 제도가 나온 것은 아니고 해당자에게는 순차적으로 안내문도 보내진다고 하니까 그런 과정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예상 수령액도 한번 조회해 보시고 그 다음에 꼼꼼하게 따져보신 다음에 어느 것이 유리한지 판단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